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9월 13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옹통생통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9월 둘째 주 경마 주간이 되겠는데, 은근히 까다로운 일요 경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경과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이번 주 추석 기간 동안의 배팅은 평소보다는 배팅액을 좀 줄여서 할 생각입니다. 반으로 좀 줄여가지고, 어차피 지난주에 우리 경마팬, 강타의 경마팬들은 뭐 다 이겼으니까 토요경마, 부산경마, 일요경마 모두 잘했잖아요. 특히 토요경마에서 완벽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일요경마도 지난주에 잘했어요. 초반에 이제 좀 못 맞히고 가다가 후반부에 가서 스트레이트 승부를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마지막 투혼이라는 이름으로 매니머니의 검탄 6.3배 8.6배 단통을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부산교차 6경주에서 또 준메이 승부처 있죠? 그 끝장 승부처에 마치고 나서 또 부산 준메이 승부처를 또 해상풍의 샌드킹 또 6.2배에 14.8배 단통으로 마치고 마지막 경주 대끼리 맞췄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맺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초반부에 중배당 적중도 나와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요 경마도 큰 수확은 없었지만 토요일 경마에서 이겨놨었기 때문에 일요 경마도 잘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지난주에는 나름대로 대승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적중 내역이 쭉 나오고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 경마 때 워낙에 잘했습니다. 승부처 5개를 중고배당으로 모두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대박이 났던 대한민국 최고의 1등 전문가가 됐던 강타였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이긴 만큼 이번 주에는 배팅액을 좀 내려서 저 승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승부주간이다, 무조건 이겨드리겠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겠어요. 경마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는 마당에 새빨간 불합발로 여러분을 속일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 지난주에 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강타를 찾아줄 것이라 믿고, 강타 역시도 지지 않는 예상으로 이번 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어찌됐든 저는 작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줄 때는 최대한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강타가 될 수 있도록, 자, 이번 주에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소리 잡소리 지방방송 모두 끄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대가리 싸매고 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이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1경주부터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먼저 3번 당찬 비상입니다. 17조에 지금 임기현이가 거의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방의 주전 기수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타고 있잖아요, 임기현 기수. 또 관리사 출신으로서 자리를 잡았던 기수이고, 나이가 먹어서 기수가 된 기수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당찬 비상에 대해서는 이번 편성에서도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한 번 더 메리트를 갖고 입혀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이제 외곽 게이트의 12번 더 프라미스라는 마필인데,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1200의 출전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종반 뒷심을, 데뷔전에서 종반 뒷심을, 지난번 경주에는 선취인이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폭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하게 경주력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요 마필은 이제 피코 센트럴의 자마이기 때문에 선행형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경주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전반적인 선행력의 향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주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1번 더 프라미스도 충분히 이번 교시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차피 선덕권은 10번 미스터 정한이나 4번 발폼새, 자, 이게 7번 너는 에이스, 이런 마필들이 선덕권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들 마필들이 이제 모두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3번 당찬비상과 12번 더 프라미스 같은 마필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일요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2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마간의 일존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충마 선정이 상당히 강권인 경주인데, 나름대로 충마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9번 대한천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예전에 이상혁이가 배유준 마방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은 이렇게 지금과 같은 기승수를 보여주지 않고 인기마의 기승시에 상당히 열심히 타는 기수였는데, 근간에는 이상혁 기수가 인기마의 기승에서 프리 기수로 전향한 이후에 이 복수밀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은 바가지로 먹고 있고, 그 얄팍한 기수 정신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후검양식 같은 데 가더라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상욱이, 박원원이, 서승훈이, 이런 기수들. 그러니까 말은 잘 타는데 그 말을 잘 타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승수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승수로 승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기수들이 경마패를 너무 우습게 한다는 거지. 바보로 한다는 얘기지.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찰이 잦아지고 욕을 하게 되고 불신이 생기고, 그냥 그런 거 갖고서 대들을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 말을 탔는지 복기를 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생트집을 잡고 있다, 뭐 내지는 무고죄로 입건을 한다, 이런 소리 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 샛별입니다. 문세영 기술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고, 자, 임하고 있는데 게이트는 좋아요. 게이트는 좋고 훈련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지난번 경주시 이제 선행으로 나와서 상당히 강한 마필들과 경주에 임하면서 종반 뒷신부적으로 거의 걸어 들어온 마필인데, 이번에도 조개빨이 좋다고 해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입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마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반대로 4번 과천킹 같은 마필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계속적으로 체중이 줄어들면서 군살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경주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 과천킹은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피릿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그래서 4번 과천킨이나 6번 기절초풍 같은 마필들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대한천왕의 현장에서의 상황을 꼭 한번 눈여겨보셔서 승부를 안 할 가능성이 있는지, 높게 승부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최종 검토만 필요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3경주의 경주 특징은 전형적인 빠른 선행마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느린 레이스예요. 그렇다면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직전에 드디어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이 있죠. 바로 3번 영아마리랑이라는 마필입니다.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영아마리랑이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사실상 종반 뚝심으로 우승을 한 게 아니라 의외로 초반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선입전개를 펼친 뒤에 전개 입점을 갖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페로비치가 어떻게 타줄지 모르겠지만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3번 영화말이랑은 이번에도 가장 강력한 입사 후보마로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3번 영화말이랑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사 가능성 전력이고, 자 문제는 이제 9번 WKL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교시 강력하게 팔렸던 마필이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입사에 실패를 하면서 고배당이 터지는 주역이 됐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에는 괜찮게 봅니다. 이번에는 9번 WKL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괜찮게 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사실상 안 간 게 아니라 경기력을 끌어내고도 3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종 기수는 아무 죄가 없어. 열심히 타는 죄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직전에 이제 편성을 좀 잘못 만났고, 이번에는 느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WKL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적정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마리를 추천드리죠. 3번 영화말이랑과 9번 WKL인.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인데 은근히 까다롭죠. 어떤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인기만 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거의 뭐 따닥따닥 붙어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도 안 된다 내지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기대치를 높게 가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눈에 딱 띄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한 3조 정도로 압축이 가능한 경주가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면 충분히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교시에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4번 쏜살같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생각보다는 조금 못 뛰고, 또 의외로 또 결정력이 아주 우수한 면을 실전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그건 아무래도 마체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성을 발휘하려고 하더라도 여타 마필들에게 좀 기세가 꺾이는 모습이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마필이고, 사실상은 55kg에 430담아 앞말이라면 거의 뭐 부중도 맥시멈으로 달고 뛴다고 보시면 돼요. 국산 5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쏜살가치가 사실상 3착이 많고 다소 실전에서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 편성에서는 뭐 전 제일 세게 보고 싶어요. 사실상 4경주는 출주를 수는 14도이지만 중배당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3주 정도로 압축을 해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마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강타가 얼마나 성장마 경주에 강한지 실전에서 한번 멋지게 중배당 단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쏜살같이 꼭 갖고 가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승부처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 강타의 밥줄이자 강타의 주특기죠. 부산교차 1경주 2번 월드러브입니다. 사실상 일요경마 때 강타가 매출이 제일 많이 뜨는데, 그 이유는 당연한 거죠. 일요경마도 남들보다 잘했을 때는 거의 폭발적이에요. 부산경마가 기본적으로 잘한다는 소문을 깔고 있기 때문에 부산경마 팬이 강타가 뭐 굉장히 많으니까, 어찌됐든 뭐 부산경마를 곁다리로 갖고 들어오더라도 서울경마만 잘했을 때는 거의 뭐 대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서울경마가 지난주에 토요경마 때 엄청 잘했으니까, 자, 이번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월드러브입니다.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편성에서 뭐 선행도 갈 수 있고, 선행이 아닌 성입으로도 가능성이 있는데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5번 이 시크릿 랩소디도 빠른 말이기 때문에 강한 견제가 예상되긴 합니다만, 두 마필 모두가 제가 보기에는 선입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시크릿 랩소디가 선행을 가던, 이번 월드러브가 선행을 가던 요런 마필들, 특히나 이번 월드러브는 강축으로 인정을 해도 무방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월드러브나 5번 시크릿 랩소디 이런 마필들이
전개 이점을 갖고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부산교차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오전장 최대 승부처인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 강타의 1호경마 오전장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놓고 때릴까요? 또 누구를 강하게 읽어줄까요?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어쨌든 강타가 배팅권에서 절대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마필 바로 이 10번 미라클 로보입니다. 김혜선이네요. 김혜선. 자, 4주 마방의 김혜선. 원래는 4주는 텃밭인데 서승훈이하고 김혜선이하고 이제 결혼설이 오가고 있는 밑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양보를 하는 것 같으네요. 예, 혜선이한테. 그래서 10번 미라클 러버. 요 마필은 전개상으로도 선행도 가도 되고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엔 이제 발 빠른 마필들이 좀 보이죠. 11번 퍼펙트 믹시 같은 마필들도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이 선행을 가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인기는 11번 퍼펙트 믹시가 의외로 더 많이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퍼펙트 믹시도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마필이 어느 정도 연대 성립이 되는 마필들이라서 과연 이들 마필들 간의 동반 입상 가능성 어떻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제가 보는 견제에선 한 마리는 삑사리가 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가장 세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10번 미라클 러버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는 10번 미라클 러버 쪽에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붙어보는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2경주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고 또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 어떤 마필들이 인기 많아 팔릴지 여부가 관건인데, 안 되는 놈도 있고 또 조금 불안한데 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놈들은 다 제끼고 일단은 8번 서라벌 공주입니다. 무조건은 아닌데 배팅권에서 뺄 수는 없고 또 입상을 한다면 대가리를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계산 선행 가능성도 높고 선입 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 1300에 그렇게 많은 거리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저는 일단 8번 서라벌 공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우선적으로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 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는 경주예요. 왜 그러냐면 8번 서라벌 공주는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10번 소나타조는 반대로 취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를 선두권이 약하게 본다면 10번 소나타존을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10번 소나타존도 경제력이 취임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8번 서라벌 공주보다 낮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저는 8번 서라벌 공주의 선행 측면에서의 선정 가능성에 더 메리트를 두고 싶다. 고로 이번 부산교체 2경주에서는 8번 서라벌 공주는 배팅권 필수 안착마로 가져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주로 들어갑니다. 1호제 6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은근히 출조수는 7두이지만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또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전개상 누가 선행을 가느냐인데 5번 태풍 돌파가 그래도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죠.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끝까지 일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 5번 태풍 돌파는 피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겠고, 자, 문제는 이제 후창인데 3번 트리플 라이트가 근간에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에 좀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용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그래도 뭐 3번 트리플 라이트를 이 편성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충만은 5번 태풍 돌파가 유력해 보이고 3번 트리플 라이트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교차 최고의 승부처. 자, 2세 경매마 특별 경주로서 서울에서도 2세 경매마가 다음 이루제 7경주에서 펼쳐지고 있고 부산에서는 부산교차 3경주로 2세 경매마 특별 경주가 시행되는데 바로 이 부산교차 3경주가 오늘 강타의 메인 승부처다. 빵 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왜 부산교차 3경주 2세 경매마 특별 경주를 강타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을까요? 늘 주둥이가 아플 정도로 떠드는 말이 있어요. 신마 및 성장마 편성은 강타가 최고다. 그러니까 어린 마필들 간의 일전은 강타가 최고 잘하기 때문에 뭐 모든 금요일날도 오전장 승부, 토요일날도 오전장 승부, 일요일날도 오전장 1경주부터 전부 강한 강타예요. 왜?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주마의 성장 추이는 사람의 성장과 유사하다는 말도 매번 드렸고 그거에 대한 글도 수십 차례 제가 썼던 적이 있습니다. 경마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요 부산교차 3경주는 강타가 한번 강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추측이 아닌 성장만 편성은 이번 경주에서 보여준 전력만 놓고 승부를 하면 절대 안 되고 나름 이번 경주에 변화된 발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가가 비싸다고 해서 승부를 당연히 하겠지만 그놈이 입상을 무조건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은근히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배팅권의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5번 배다리 보배입니다. 배다리 보배가 사실상 이번 경주에 가장 나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480다만짜리 건강한 마체를 갖고 있는 순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체구가 크다고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또 체구가 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듯이 알맞은 체구를 갖고 있으면서 또 알맞은 주기, 또 알맞은 걸음, 알맞은 성장, 그 다음에 또 체중도 알맞은 균형적으로 체중의 소폭 빠지고 있다. 이런 모든 입상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과 경주력의 성장 추이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놈이 이 편성에서는 5번 배다리 보배라는 얘기예요.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성장폭이 좀 다른 크기는 합니다만 선취력을 모두 끌어내면서 파워감이 만땅으로 들이찬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이라서 5번 배다리 보배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 딱 3마리 갖고 중매장 단통으로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7경주. 이번에는 일요경마, 경매마 특별 경주로 해서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한 번 더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과연 어떤 말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2번 슈퍼스타트입니다. 자, 좀 생소한 혈통이죠. 부마가 이제 스트라이커 어게인인데 조금 생소한 혈통이긴 한데 요즘은 이제 혈통도 생소한 혈통이 들어와서 많이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주행 검사를 받을 때도 주행 연습까지 착실하게 받고 실전에 딱 임해보자 선취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데뷔전 때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출전기가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뭐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번 슈퍼스타트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마필이라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누가 또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부산은 좀 배당이 터질 것 같은데 부산 유차 3경주 2세 특별마 경매와 특별경주 배당이 터질 것 같은데 이번 7경주는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딱 3두만 갖고 자, 이번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멋지게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슈퍼 스타트는 가져가라.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산교차 4경주. 은근히 까다롭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다들 이제 이번 편성 자체의 특징이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이 중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의 9번 핫커맨드라는 마필입니다.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난번 경주 때 소폭 조정을 거쳤지만 그러니까 4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 이게 무슨 안정적이야? 맨 처음에는 2차 가고 그 다음엔 4차 가고 직전에 우승하고 지난번에는 무비선한타에 던지면서 5착을 차지했는데 이게 뭐가 안정적이야? 사실상은 등위는 안정적이지 않게 핑퐁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경주력 성장에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9번 핫커맨드는 편성상 대가리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그나마도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은 8번 대로시대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8경주 오늘 강타 일요경마 조용한 승부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 조용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번 편성 자체도 2등급의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필도 대련 마필도 무조건 대련 마필 안 되는 마필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무조건 입상에 성공할 마필도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강타가 이번 경시 괜찮게 보는 마필은 5번 퀸즈 스텝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마체가 작은 놈이라서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고 한정적인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경주력 성적을 못 보여준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요번에는 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고 또 여기에 등짝 자체도 51km에 이연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량 2점을 갖고 어느 정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 때 5번 퀸즈 스텝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도 상당히 치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3번 일기당천도 빠르죠. 1번 슈퍼 프로키도 괜찮게 빠르죠. 여기에 2번 홀리데이 드림도 빠르죠. 또 여기에 8번 선샵도 빠르죠. 그 다음에 6번 트리포트도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5번 퀸즈 스텝이 안정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중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가 있어서 5번 퀸즈 스텝 같은 마필이 의외로 선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타는 5번 퀸즈 스텝 같은 마필 배당권 전력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주는 8번 에메트가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거든요. 에메트가 이제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인데 이 마필이 안 된다고도 볼 수가 없고 또 무조건이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못 갑니다. 하지만 직전 1400경주에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8번 에메트를 자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6번 빙고라디오도 이번엔 굉장히 좋습니다. 공백 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가 1600이라면 8번 에메트보다는 6번 빙고라디오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어쨌든 6번 빙고라디오와 8번 에메트는 어느 정도 연대 성립이 되는 마필들이긴 합니다만 배팅권에서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6번 빙고라디오를 강력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일요제 9경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결과로 어떤 놈을 놓고 때릴지, 자, 요거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그런데 일단은 조격발로 보나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로 보나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1번 아큘러스라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번 아큘러스는 이상혁 기수가 기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안 돼서 안 왔느냐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도 있거든요. 야, 이게 안 돼서 안 왔어? 지난번에 승부를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승부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반대로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승부를 하면 100% 되고요. 안 하면은 이번에도 뭐 안 가는 놈을 제가 머리끄댕이를 끄덕여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문제이긴 한데 이번에는 뭐 안 가는 조보다는 가는 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뭐 1번 아큘러스는 편성상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후착 단통이 누구냐인데 숨어있는 마필들 중에서 강타가 노림들을 갖고 한 마리를 한번 강하게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안 될 것 같은 마필이 이번에는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래서 한번 배당 승부가 가능한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일요제 9경주 자 UCC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을 자신있게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에서 특히나 대상경주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19조 마방의 동반 입상이 잦습니다. 그러면서 뭐 특별 경주든 대상 경주든 동반 입상에서 보라면서 아주 뭐 제대로 된 19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번 부산교차 6경주는 뭐 대상 경주도 아니지만 의외로 또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일단 3번 바세브 파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가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마필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놓고 해볼 수 있지만 3번 바세그 파크는 편성상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가 있겠고 근간 3번의 경기에서 송교윤이가 입상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잘 탔던 마필이기 때문에 등짝 자체도 적인기수 등짝이라 3번 바세그 파크는 가져간다. 자, 하지만 이번 6경주의 단통은 의외로 이변이 터지면서 중매당 단통이 가능한 승부처에서 중매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끝장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과연 어떤 말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9번 이 가문의 축제는 지난번 경주 때 폭발적인 경주력 성적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공백기도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2%가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한데 그 반면에 이제 5번 선봉이라는 마필은 이제는 이제 주행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했고 또 굳이 선행이 아니라 바닥 추입으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중장거리로 오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 선봉은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5번 선봉은 이 편성에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단통 성립도 가능한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5번 삼정인디안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한데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력의 급상승과 더불어 취입력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전개의 이점을 안고 막판까지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피는 아닙니다. 그래서 5번 3정인대하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겠고, 자, 여기에 또 8번 와일드 마초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이제 데뷔전 때 강타가 이제 강하게 추천을 드려서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인데, 의외로 그 이후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5번 삼정인대항과 8번 와일드 마초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가 있겠고, 신마 중에서는 9번 위너로드라는 마필이 있는데,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가볍게 밀어주자 선행력이 양호했고, 종반 뛰려는 움직이기를 보이지 않자 채찍을 가하니까, 기수의 부재에도 상당히 잘 따르면서 탄력이 양호했던 마필이다. 전반적으로 걸음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9번 위너레드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마필 스스로가 뛰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훈련 시 모습은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위너레드 정도가 10만급 마필들 중에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늘 강타 1호 강타가 준비한 사항은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사위를 던져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초이스 선택만 남았을 뿐입니다. 자, 멋진 초이스를 해서 자, 강타가 약속했던 대로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을 낳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요강화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더욱더 알찬 예상으로 끝까지 몰고 늘어져서 완벽한 대성을 만들 수 있도록 강타 현장에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이기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